이게 공사비 증액 갈등도 있지만 사실상 지정마감제가 공사 지원의 중대 사유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게 저희 오늘 땅짓고 기사에서 단독으로 나온 내용이기도 한데 그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조합 이사진들이 이제 뒷돈 같은 걸 챙기려고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 같은 것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조합 사업에서는 항상 이제 비리가 만연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많이 투명해졌어요, 최근에는. 근데 이제 서울과 수도권이 또 그 분위기가 다르고 또 그 수도권과 지방이 좀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울이 그나마 조금 투명하게 운영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있는데 꼭 근데 이제 그 보통 이제 비리가 일어나는 건 업체 선정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 뭐 용역 대금을 많이 부풀려 가지고 그 부분으로 이제 그 조합 임원들한테 어떤 리베이트가 간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대표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잠실 진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그 마감재 공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업체 선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업체를 보통 입찰에 붙여서 공사비 적게 하겠다라는 곳을 이제 보통은 선정을 하는 게 최저가 입찰이죠. 예. 많은데 근데 그 이미 이제 지정을 해버렸다는 거죠, 업체들을.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합에서 마감재를 지정하고 뭐 설계업체 지정하고 네. 뭐 이런 일이 요즘 흔한가요? 어떤가요? 보통 이제 총회를 거쳐서 업체 선정을 하는 데 있기 아.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이게 총회라는 것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 총회는 거의 서면 결의서로 다 결판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이제 조합이 자금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OS 요원 같은 이제 분들을 돌리죠. 그래서 몇십 명씩 이제 투입을 해서 원하는 방향의 서면 결의서를 걷어오기 때문에 보통 조합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사례가 많다라고 뭐 볼수 조합은 있어요. 철거에서부터 창문 선정 뭐 이런 데서 뭐 심지어 수십억씩 챙기는 조합원도 있다 이런 루머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네. 어떤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그 일례로 들은 거는 이렇게 판사 출신 이제 변호사님이었는데 예전에 이제 판사하실 때 이제 조합장이 어떤 뇌물로 뭐 그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온다. 그럼 무조건 구속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로 네. 굉장히 이제 뒷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다라고 볼 아. 수가 있고 사례들이. 네. 요즘 뒷돈 대신에 아예 인센티브를 내걸고 내가 뭐 20억 뭐 얼마 할 테니까 그 대신 딴 돈 안 받겠다. 네. 또 빨리 하겠다. 뭐 이런 조합장들도 있다면서요. 그게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근직이기 때문에 보통은 월 뭐 300에서 500 정도 이렇게 월급을 책정을 하고 뭐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도 별도로 있고 또 인센티브 제도를 두기도 해요. 그래서 인센티브는 이제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금액을 결정하는데 예전에 이제 그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한 20억 정도 그 인센티브를 주는 이제 총회 결의를 거쳤는데 이 부분을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안 했어요. 왜 한 만큼 받아가야지 하는 것도 없고 조합장으로서 해야 될 의무만 했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냐라고 해가지고 인센티브 자체를 이제 없는 걸로 하기도 했지만 뭐 한 제가 봤을 때 한 10억 내외로 이렇게 받아가시는 거는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뭐 사실은 조합장뿐만 아니라 조합 임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뭐 굉장히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이 월급도 인센티브 안 주면 결국 뒷돈 뭐 딴 데서 돈을 빼먹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조합원 총회를 거쳐서 결정이 된다라고 아, 하면은 이제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거니까 아. 어느 정도 자율성을 좀 인정해줄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제 부산의 한 재개발 사례였는데 거기는 이제 인센티브를 조합장 200억 원 이렇게 얻은 오, 거예요. 200억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조합원들이 원치를 않아서 네, 부결이 되기도 했고 맞습니다. 또 조합장 자체가 또 해임이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사례도 있었죠. 댓글 들어왔습니다. 임종필님이 재건축은 이제 희소성 없는 거 아닌가요? 재건축은 쉽게 풀어주고 분양금은 올랐으니 이제 먹을 게 있을까 싶은데요. 뭐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예. 네, 제가 볼 때 재건축 그 관련해서는 좀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예요. 근데 이제 재건축 추가 분담금 관련해서 뭐 1억, 2억만 올라도 아까처럼 이제 그 뭐 총회 의결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사업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산의 한 단지 같은 경우에 한 7억 정도 나와요. 한 가구당.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재건축 사업 수익성
수익성을 굉장히 크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저층의 재건축 단지들 이런 것들은 사업 수익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재건축은 보통 이제 용적률이 낮은 집, 네. 그리고 대지 지분이 큰 집을 네. 두고 이제 사업 수익성을 대충 보는데, 음. 근데 이제 용적률이 뭐 100% 초반대, 중반대 이런 거는 거의 재건축이 됐거나 아니면 비싸요, 굉장히. 네, 그런데 남아 있는 거는 일기 신도시처럼 이제 중층 이상에 한 200%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그쵸. 것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지도 다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뿐이고. 그리고 거기다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공사비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금리 비용도 지금 비싸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분양 경기가 요즘 안 좋으니까 또 일반 분양 수익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한때 재건축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했는데 점점 이제 황금알들은 다 낳네, 낳고 이제 남은 재건축 단지는 정말 잘 골라가지고 해야 수익성이 날까 말까 뭐 이런 거 예, 이렇게 맞아요.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단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제 조금 좋은 입지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내가 매수한 가격 말고도 한 10억 정도 추가 분담금으로 갖고 있는 분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 그래요. 네. 또 뭐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또 취재를 하다 보니까 재건축 조합에 계신 분들은 좀 궁금해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한 재건축 조합에서는 그 조합을 맡았던 변호사가 비대위로 넘어가서 이게 난리가 난 케이스가 있다. 뭐 근데 이게 같은 변호사로서 보시기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런 일이 좀 빈번한가요? 이게 겉에서 보기엔 좀 이해 충돌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당사자가 서로 대립되는 당사자를 한 번에 이제 대리를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시차가 보통은 있죠. 그렇기도 하고, 이게 좀 그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비대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대위가 결국에 조합 임원을 이제 바꾸고 자기네가 이제 원하는 구성원으로 조합 임원을 또 구성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 자문하는 주체는 똑같아지는 건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조합 임원이 돼서 조합을 구성을 하느냐 아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져서 이거는 사실 구체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는 있죠. 또 공사비 증액도 사실 굉장히 요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뭐 갈등을 많이 빚고 있잖아요. 조합이랑 시공사랑 네. 이제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둔촌주공 사태 이후로 이런 사례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공사가 또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잠실 진주 같은 경우도 시공사가 정확한 근거 없이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늘려달라고 하면서 네.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 국토부에서도 이 문제를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정비사업 표준 공사 계약서를 배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뭐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해서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한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공사비 산출 근거, 설계 변경 등 공사비 조정, 공사비 검증 등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담긴 건데 이게 앞으로 정비 사업에서 이런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도움은 되겠지만 아주 큰 도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네. 이게 그 시공사 관련해서는 시공사 선정 절차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시공사들이 현장 설명회 같은 것들을 해서 자기네 입찰 조건을 소개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입찰에 붙여서 시공사 뭐 선정이 되면 총회에서 이제 시공 계약을 체결해서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시공사 선정 이후에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가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제 그 본 계약은 착공 전에 보통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시공사 선정되고 한 10년 있다가 본 계약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공사비를 또 증액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근데 이제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시공사에서는 뭐 공사비 안 올려주면 공사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본계약 체결할 때 착공 안 들어가면서 공사비 올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주가 이미 끝나버린 사업지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주에 그 들어가는 비용은 다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주비 이자만도 한 달에 뭐 몇십억씩 나가는.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계약서에 공사비가 어떻게 되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뒤늦게 빈발하는 건지 그 참 솔직히 계약이라는 게 그 계약서에 근거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 진행이 된 곳들도 사실 공사비 올려달라고 해서 갈등이 많거든요. 네. 아까처럼 이제 본계약 체결이 안 되고 본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게 사실 계약서 상에는 사실 말씀대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올려달라고 하는 거는 시공사 어떻게 보면 혼자 이제 때를 쓰는 격인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도 이제 자재값이 많이 오르고 또 여러 가지 분양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마냥 손해를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조합에 어느 정도 손해를 전가를 시켜야겠다라고 해서 네. 이제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재건축 계약을 보통 이제 지분제를 했는데 그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 다 도급제죠. 근데 이게 그 도급제가 최근에 많은데 지분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뭐 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제 조합원한테 어느 정도 이제 무상 지분율을 확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분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도급제라고 하면은 이제 조합이 공사가 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공사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분양 경기가 안 좋고 뭐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급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공사비가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공사에서는 뭐 자재값이 급등하거나 최근처럼 뭐 이런 경우에 이거를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거죠. 윤미옥 씨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재미있는 부동산 콘텐츠 늘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결국은 재건축 문제가 보면 비전문가인 조합이 네. 전문가인 시공사하고 뭐 계약을 하다 보면 항상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문제는 최근에 이제 재건축 조합 사업비만 해도 1조 조 단위가 넘잖아요. 네. 이런 걸 아무리 이게 사적인 분야라고 해도 이걸 조합에 그냥 맡겨둬야 되나요? 어떤가요? 이게 그 조합 임원은 사실 이제 그 주민들, 그러니까 네. 조합원 중에 선출을 하도록 돼 있기 네. 때문에 비전문가인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이제 공사비 협상만 보더라도 이게 시공사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네. 협상을 하고 이제 조합 임원분들은 비전문가가 나와서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따지지를 못하죠. 그래서 공사비 협상 같은 것들도 이제 시공사에 끌려가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뭐 용역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분야를 전부 다 이제 뭐 조합장이 알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조합장 같은 경우에 어쨌든 조합원들 좀 화합을 시킨다거나 이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전문가를 활용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하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근데 이제 업체라고 하더라도 그 업체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업체에서 제안하는 것들이 적정한지는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크로스 체크를 한다거나 라는 역할들로 뭐 PM이라던가 이런 그 용역사를 별도로 두기도 하죠. 그 지난번에 둔촌주공 같은 경우 비대위 만들어지고 조합이 바뀌면서 결국 손해는 주민들만 다 본 거 아닌가요? 이 재건축 조합원들이 결국은. 그러시죠. 왜냐하면 조합이라는 게 결국에 조합원들을 구성원으로 네. 하는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주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부담들을 다 조합원들이 나누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분양하고 이 재건축을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반 분양을 받으면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분양금이 고정돼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조합원들은 공사비가 늘어나면 자기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네. 근데 그걸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조합도 활동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례로 공덕동에 한 아파트 있어요. 최근에 등기 났다고 알고 있는데 네. 아직도 안 났을 수도 있기는 한데 네. 거기는 이제 등기가 안 난 지가 한 10년 돼요. 그러니까 사업 마치고 나서 왜냐하면 중간에 인허가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 분쟁이 생겨가지고 등기가 한 10년 동안 안 난 거예요. 그럼 재산상 손해는 다 고스란히 먹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 분담금 고정이 안 되죠. 그래서 조합원이 나중에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를 하시면은 추가 분담금을 이제 최종적으로 내셔야 되는데 그게 고정이 안 되니까 주변에 이제 다른 타 단지에 비해서 같은 컨디션인데도 한 1억 정도 시세가 낮아요. 그 신탁 방식도 요즘 유행하지 않나요? 어떤가요? 요즘 신탁 방식 재건축 재개발을 이제 정부 대책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뭐 그 좀 밀어주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뭐 사업 속도를 좀 줄여준다거나. 그러니까 사업 기간을 좀 줄여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신탁사 지정 관련해서 예전에는 그 신탁을 받았어야 돼요. 아예 신탁 등기를 3분의 1 이상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없애준다거나 하면은 신탁 그 방식 재건축 재개발로 좀 진행하기가 용이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원하시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탁사는 어쨌든 전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업체들과의 어떤 계약 문제라던가 뭐 용역 문제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전문가로서 뭔가 협상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조합에서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초기 자금을 이제 대여를 받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용역대금 부풀려진 형태로 다시 되갚는 그런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사업에 어떤 그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신탁사는 초기 자금 세팅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받으려고 신탁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죠. 조합원들은 어쨌든 신탁 방식
그래서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선택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신탁 방식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장점도 있지만 사실 이게 그동안 좀 없었던 제도는 아니에요. 이게 막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활용을 안 했던 거는 그렇게 이점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다 신탁 수수료 같은 것들도 이제 보통 매출의 한 2%에서 5% 받아가기 때문에 이것만 몇백억인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뭐 보면은 요새 좀 이런 문제들 말고도 다른 하자 분쟁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강남 신축 아파트라고 해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보면은 물 새고 품질이 낮고 샤시 뭐 이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요즘 또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심해진 걸까요? 이것도 혹시 조합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제 대부분 다 지어진 아파트나 상가나 뭐 하자 없는 아파트 상가는 없어요. 그래서 하자 그 한 2년 정도 이제 하자 보수를 받으시다가 2년이 이제 그 단기간에 소멸시효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나면 바로 소송해가지고 또 나머지 금액을 받으시는 그런 형태가 많은데 최근에 이제 좀 하자 분쟁이 좀 심화된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공사비랑 좀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재값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시공을 하는 시공사에서는 사실 이제 자재 수급도 좀 불안정하고 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그런데 이제 그 뭐 계약서상의 어떤 공사 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사 기간이 지나면은 지연 손해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재값이 올라서 이제 공사 이윤이 줄어드는 거 외에도 또 이제 별도의 지연 손해금까지 물어주게 되면은 그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기라도 맞추기 위해서 뭐 이런 자재를 뭐 기존에 이제 하기로 했던 자재에서 뭐 대체해서 다른 것들로 이제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이 자재를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재를 좀 누락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꽤 많아진 거죠.